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은 오늘이 이제 10월 4일 네. 시장이 폭락하는 와중에도 몇몇 네. 바이오주들은 이제 급등을 하더라고요. 네. 물론 바이오라는 게 완전히 개별 기업 이슈로 좀 요즘에는 네. 다 따로 갑니다만은 네, 맞습니다. 이쪽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좀 안 될 것들은 좀 정리가 되고 될 것들, 그러니까 될 것들 안 될 것들이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R&D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이게 될 거야 뭐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돈을 빨아들였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네. 확실히 시장에서 조금 디스카운트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과연 믿어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기업들의 연구 결과가 좋게 결론이 난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렵죠 원래는. 네, 그래서 뭐 기대감은 있었지만 최근 뭐 3년에서 5년간 이제 되짚어 보면은 뭐 그런 기업들이 많이 도태되거나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그런 결과로 좀 귀결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조금 각광받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질적으로 임상에 대한 실험 성공을 좀 눈에 보여주거나 혹은 그런 것들이 뭐 라이센스 아웃이 됐든 제품이 됐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좀 이제 드러내서 보여주는 기업들이 그래도 좀 몇 개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느낌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처음 뭐 신약이 이제 발명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베스트 인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약품들 중에서 뭐 조금 약효를 개선시켜거나 아니면은 이제 복약에 대한 편의성을 개선시키거나 네. 해서 요게 이제 글로벌 신약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신약은 아니지만 신약에 준하는 그런 약품들이 뭐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회사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회사들은 확실히 주가에 있어서도 차별성을 보일 것 같고, 뭐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별적으로 투자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베스트 인 클래스로 어떤 뭐 약효 개선이라든지 네. 타사의 동등한 약 대비해서 더 네. 우월한 성과를 보여주는 것들, 네. 약간 그쪽으로 조금 더 네, 저는 포커스를 거기에 두고. 좀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또 그런 기업들이 꽤 몇 개가 나오다 보니까 네, 바이오주 심리가 다 안 좋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완전히 양극화가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바이오 기업들도 그럼 르네상스에서는 많이 투자를 좀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만 치료제 내지는 이제 뭐죠? 네. 그 당뇨약이 네네네.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트렌드가 될 거라고 봤었고, 이제 오. 당뇨약이 이제 비만 치료제로도 많이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예. 거기와 관련된 업체들을 이제 투자해가지고 좀 수익을 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이 갖고 있는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될 수 있는 회사. 그래서 뭐 추석 전이었는데 뭐 임상 결과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등했던 이제 회사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주가가 급등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적지 않은 비중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 그렇구나. 그 비상장 쪽도 르네상스 원래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네. 비상장 쪽으로도 뭐 바이오 이렇게 하시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최근에는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좀 예. 많이 줄었어요. 비상장 같은 예,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주로 엑시트 위주로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비상장단에서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점점 좀 리스크는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과거보다. 네. 그래서 그래서 조금 더 가시성이 있는 네. 바이오주로만 좀 압축하시는 단계고요. 왜냐하면 이제 신규 펀딩이라든지 이런 쪽이 여전히 어렵고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걸로 아직까지는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상장단에서 바이오 기업에, 그러니까 신규로 투자하는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신중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에 이제 상장된 바이오 기업의 메자닌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질적으로 수익도 나오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투자가 됐을 때 이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좋은 성과를 거뒀던 부분들도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선별해서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전반적으로는 이 고금리 상황이 계속해서 더 길어진다면 네.
조금 더 압축해서 더 깐깐하게 볼 필요도 있어 보이겠네요. 여전히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옥석가리기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5개에 해당되는 이제 주식들이라고 하면은 뭐 여전히 충분히 업사이드가 남아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공교롭게도 다 비읍이네. 방산, 변압기, 네. 바이오 막 이렇게. 디귿으로 넘어갑니다. 디귿. 네. 비램. 디램. 예. 네. 반도체도 비읍이구나. 네. 그러네요. 이거 비읍 빼면 안 되겠네. 반도체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상반기 바닥이 네. 계속해서 좀 지연이 되고 네. 바닥은 상반기에 쳤다 하더라도 회복 자체가 계속해서 지연이 돼 왔잖아요. 네. 앞으로는 어떨까요? 저는 이제 방향성 자체는 여전히 AI 반도체라는 방향성 자체는 네.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일반적인 D램, 기존의 이제 범용 D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소비 수요 회복 자체가 좀 더디다 보니까 전체적인 D램 업황의 회복 속도가 좀 느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분명히 존재하지만 내년이나 후년, 뭐 향후 뭐 2, 3년을 봤을 때 AI 반도체가 증가한다라는 그런 큰 명제는 저는 이제 변화된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을 받은 뭐 DDR5라든지 뭐 네. HBM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반등한다고 봤을 때는 가장 빠르게 반등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주가가 HBM 관련주, 네, 그래서 DDR5 시장이 관련주에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조정받았던 것들에 가장 크게 조정받았던 것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주식들이 이제 가장 많은 조정을 좀 받았었고 오히려 시장이 요 정도면 좀 수요가 회복이 되네. 너무 좀 과도한 우려였네. 라고 만약에 시장에 판단된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 대해서 판단한다고 하면은 가장 빠른 반등은 뭐 그런 반도체 업종 관련된 것들이 좀 빠르게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비중을 특별히 좀 조정하지 않고 뭐 꾸준히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도체, D램 그 중에서도 일반 범용 D램뿐만이 아니라 HBM, 네. 특히 DDR5 이쪽으로. 네, 그런 쪽의 주식들은 여전히 반등이 나온다,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가장 빠르게 반등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10월 4일 폭락장에서도 또 급등하고 있는 HBM 관련주도 또 뭐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2달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게 HBM 관련주가 그때는 좀 조정받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다, 조정받고 있을 때였나? 2차 전지 관련주들 그 한참 랠리 펼치는 약간 초기 국면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는 유효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수요 자체가 지금 뭐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제 여전히 초기 국면에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약간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뭐 엔비디아의 수주가 이제 증가했던 부분이 이제 특정 몇 개 업체의 발주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고 그게 뭐 약간 뭐 특정 업체들의 좀 농간이 아니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저는 그거는 뭐 전체적인 부분을 대변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의 시장 자체는 여전히 이제 상승 국면에 있다, 그러니까 증가 국면에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주가가 낮아진 상황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HBM 대장주는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네. 엔비디아 주가부터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네. 덩달아 못 가는 것도 있는데 네. 약간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처럼 계속 좀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된다 보세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근데 이제 반대로 제가 이제 반등했을 때 이제 반도체주가 더 빨리 반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생각보다 고금리가 좀 오래 갈 것 같고 뭐 경기 침체를 좀 앞당길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다 보니 기술주가 좀 더 많이 빠졌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게 너무 과도한 우려였네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런 기술주들이 더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더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더 긍정적인 부분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드는 것 같습니다. 아하. 오히려 이것도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역발상으로. 혹시 이 밖에 지난해란다. 8월에도 말씀을 안 해주셨던 뭔가 이제 격월 이건규 10월 호에 뭔가 이제 새로 나오는
부록 같은 거 없습니까? 부록이 별책 부록이 좀 있는데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최근 가구 회사를 하나 매수를 했어요. 오. 네, 그래서 이제 가구요. 네. 지금 가구는 아무도 주목 안 하지 않나요? 뭐 아직 좀 이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뭐 주택 경기라든지 건설 경기라든지 여전히 언제 회복이 될지 어떤 속도로 회복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좀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다만 뭐 업체별로 전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자동화 설비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있었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마진율이 지금은 제로 상태인 회사이거든요. 근데 향후에 가동률만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제 마진이 좋아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특정 시장에 대한 존재라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개선 가능성이 좀 존재하는 회사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 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올해 상반기를 돌아보면 이제 라면 업체들이 좀 좋았던 부분이 뭐 수요가 좀 좋았던 부분도 있지만 결국엔 이제 밀가루라든지 원가가 떨어지면서 이제 마진이 확 좋아졌던 그런 네, 부분이 네.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가구 업체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구의 원가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원목이라든지 MDF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원가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원가가 좀 하락했던 부분이 좀 존재해요. 그게 이제 4분기 정도부터 원가 개선, 그러니까 투입 원가가 좀 개선이 되면서 마진이 이제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저는 이제 초기 국면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구 업체가 좋아져야 되냐는 결국에는 이제 건설 경기가 좋아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뭐 요 부분은 이미 안 좋은 상태가 확실히 맞고 네. 여기에 대한 뭐 개선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이고요. 이게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수요가 낮아진 상태에서 이제 원가가 좋아지는 사이클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기업의 원가 개선에 대한 어떤 뭐 징후라든지 그런 근거가 있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시장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이제 개별 기업의 마진은 좋아지는 사이클로 들어가고, 여기에 혹시라도 뭐 이제 주택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만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요건 이제 멀티플 개선 요소로 추가적으로 이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마진 좋아지는 부분을 우리는 그냥 보고 가는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와도 저희가 잃을 건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로 매수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가도 뭐 걸맞게 지금 떨어져 있었던 부분이 존재하고요. 아하. 그러니까 원가가 개선되고 마진이 좋아지면서 이익이 올라오는 것에다가 혹시나 뭐 이사나 건설 경기, 뭐 주택 시장 그런 거라도 조금 좋아지면 조금 그건 이제 개선되면은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이제 멀티플이 이제 커지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로 이거는 뭐라 해야 될까? 완전히 그냥 바텀 피싱 이런 전략이라고 보면 바텀 피싱이고 이제 개별 기업의 어떻게 보면 좀 사이클을 보고 좀 투자했던 이제 마진 사이클을 보고 마진 사이클 투자했던 부분이 이건 이제 존재하고. 업황 사이클이라기보다는 마진. 네. 근데 그것도 사실 상장되어 있는 가구 업체가 몇 군데 있기는 한데 그게 군데 없긴 공통된 하죠. 걸까요? 아니면은 좀 더 개별 기업 이슈에 가까운 것 같기는 해요. 마진 개선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니고. 그게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방 가구냐, 뭐 일반 가구냐, 뭐 이제 MDF를 얼마큼 쓰냐, 뭐 이제 기업 고객이 맞냐, 개인 고객이 맞냐, 뭐 인테리어냐, 아니면은 뭐 이제 건설사 고객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는 부분 좀 존재하긴 해서요. 이게 그 똑같은 라면 업체도 수출 비중하고 뭐 다른 이제 장류, 양념류 많은 기업하고 아니면 정말 라면만 많이 만들었던 회사하고 그 실적이 개선되는, 이익이 개선되는 폭이 달랐잖아요. 그러면서 주가도 굉장히 차별화됐었고 이것도 철저히 그러면 그 측면으로 봐야 할 텐데 그러면 주방이나 이쪽보다는 순수하게 나무를 많이 쓰는 MDF 많이 쓰는 이쪽을 조금 더 주시를 해야 된다는. 근데 이제 뭐 주방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수요나 경쟁 상황이 우리가 이제 어떤 시장을 타겟팅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고요. 뭐 MDF야 뭐 가정 이제 주방용이든 뭐 어디든 가구엔 더 많이 쓰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약간 좀 일반 가구 쪽으로. 좋습니다. 혹시 또 다른 업종이나 산업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지금 관심 있거나 지금 뭐 아직 스터디 단계에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저희가 의류 ODM 회사의 어떤 좀 큰 시장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최근에 이제 그 베트남에 설비가 있는 업체들이 약간 과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베트남 비중을 좀 낮추고 싶어 하는 부분이 좀 눈에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베트남도 이쪽으로 이전해 간 지가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네, 뭐 불과 한 5년 정도 예. 이제 수혜를 좀 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 중국의 설비들이 베트남으로 많이 이전이 예. 됐었고 지금은 이제 의류 ODM 업체들이 중국에 생산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이제. 예. 거의 대부분 이제 베트남 비중이 가장 좀 높은 상황인데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그때 이제 완전 셧다운, 공장 셧다운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많이 ODM 업체들이 많이 느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도 이제 인건비 수준이 좀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더 이상 이제 장기적으로 베트남에 남아있기에는 좀 불안하다라는 시각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이후를 또 네, 그래서 준비해야 이제 된다. 넥스트 베트남이 어디냐를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넥스트 베트남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네. 이제 중미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좀 옮겨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중미면 뭐 멕시코 정도. 뭐 니카라과라든지 뭐 이런 쪽에 좀 관심 있게 좀 과테말라 뭐 이런 쪽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기존의 ODM 업체들, 의류 ODM 업체들 중에서도 약간 공장 이전 이슈가 있는 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네. 말 그대로 이것도 원가 구조 때문일까요? 아, 그렇죠. 전체적인 이제 마진에 대한, 그러니까 원가 경쟁력에 대한 부분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이 됐듯이 여기서 또 한 단계 이전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향후 뭐 2년, 5년간의 어떤 ODM 업체들의 이제 큰 트렌드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옮기는 업체들도 있고 옮길 생각이 없는 업체들도 있고 혹은 이미 그쪽에 포지션이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차별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저희가 이제 타겟팅하는 기업은 이미 그쪽으로 많이 옮겨가서 이제 설비가 많은 애들을 좀 찾아보자. 뭐 이런 식의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저희가 좀 공부를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공장을 좀 옮겨갔거나 옮겨가고 네, 이미 있는 그쪽에 회사. 포지션이 많은 회사들이 조금 더 이제 수혜를 좀 더 직접적으로 혹은 빨리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포지션이라고 하면 생산이요? 네, 생산 기지 비중. 어차피 거기에서 소비는 또 미국 쪽 가서 그렇죠. 보내서 결국에는 이제 판매하는 거니까. 미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시장이고. 이거는 스터디를 하시는 단계라고요? 네. 스터디를 한 얼마나 하시는 거길래? 스터디를 한두 달 해야겠죠. 네. 보통 스터디는 한 30분. 농담이고요. 네. 원래 이렇게 또 투자를 하려면 네. 몇 왜냐면 달 저희가 합니다, 몇 달. 아직은 갖고 있진 않아요. 아. 네, 아직은 갖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 또 요거는 공부해 보다가 좀 아니네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뭐 확정적 그 큰 단계는 트렌드는 확실히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다만 그게 조금 직접적으로 좀 빨리 와닿을 것인가 아니면 혹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와닿을 것인가에 따라서 매수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해서요. 이렇게 르네상스 자산운용에서 한두 달 스터디 하시는 거를 Y스트릿에서 꼴랑 몇십 분 만에 이렇게 빼먹는 날로 먹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네. 자주 찾아주십시오. 격월 이건규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추 12월에 나오실 때는 네. 요거 이제 의류 ODM도 좀 공부가 끝나셨을 것 같고 네. 임플란트도 좀 더 네. 방향성을 확실하게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배터리도 다시 한번. 그렇죠. 배터리도 네. 그때 한번 네. 연말 연초 살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을지 한번 또 타이밍을 봐야 되겠고요. 뭐 저희가 타이밍을 노리는 그런 채널은 아닙니다. 함께 공부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업황의 흐름이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뭐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 드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맥을 짚어주시는 네. 그런 맥락으로. 네. 그래서 여의도의 허준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12월에 뵙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